자, 이제 중3 과학 마지막 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감각기관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눈이에요, 눈. 예, 눈은 우리의 시각중추죠. 그쵸? 예, 시각중추인데, 눈에서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원근감을 느껴요. 자, 눈이 두 개인 이유가 하나만 있어도 보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두 개인 이유가 뭘 감지해 주는 거예요? 거리를 감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한쪽 감고 딱 감은 다음에 손가락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보면 만나게 하기 힘들어요. 좀 뻗어서. 네. 한쪽 감고. 네. 안 만나요. 네. 안 만나요. 네, 진짜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만나게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두 눈으로 뭘 감지하는 거냐면은 거리를 감지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한 눈으로 보면은 거리가 감지가 잘 안 돼가지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많이 연습을 하면 동물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눈이 두 개인 거예요. 눈이 두 개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근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다 뭐가 있어요? 감각기관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자, 감각기관에서 몇 가지 감각을 받아들여요, 우리가? 총? 사람의 감각을 뭐라 그래요?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보통 촉각이라고 하는 피부감각. 이거 말고 이제 하나가 더 있죠. 오감 말고 여섯 번째 감각 뭐라고 불러요? 육감. 육감 몰라? 육감이 좋다 이런 표현 못 들어봤어요? 엄마들이 육감이 되게 좋죠. 이 새끼가 뭔가 뻘짓거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얘가 지금 구라를 치고 있다. 엄마는 정확하게 알죠. 그죠? 네, 그게 육감이에요. 엄마들 작두 타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 새끼가 구라인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엄마는 보면 알죠. 너 뭐라고 얘기하면 너 거짓말이지 그러잖아요. 바로 거짓말이면. 그죠? 네, 엄마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네, 그런 걸 육감이라고 해요.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감각기관은 크게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게 있고 화학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게 있고,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시각, 청각, 그 다음에는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은 물리적 자극에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빛, 소리, 그 다음에는 뭐 온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압력이라든가. 화학적 자극은 후각하고 미각이에요. 기체 상태 화학물질, 액체 상태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맛과 냄새를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각은 빛이라고 하는 물리적 자극을 받아들여서 사물의 모양, 색깔, 거리 등을 느끼게 되는데, 자, 눈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 여러분들 눈 딱 보면은 뭐하고 뭐로 딱 크게 나눠지니? 흰자가 있고 검은 자, 그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제는 어떤 새끼가 노른자라고 그래가지고, 자, 보면은 맨 바깥에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눈의 흰자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데 공막이에요, 공막. 자, 눈의 가장 바깥을 채우고 있는 흰자 부분에 있는 막을 바로 공막이라고 하고, 얘가 눈의 형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눈알 안구 크기가 생각보다 되게 커요. 우리 실제로 눈은, 물론 눈이 작구만 사람은 눈 안구가 작냐? 그건 아니에요. 눈이 뚫려 있는 게 작은 거지, 안에 있는 눈은 사이즈가 똑같아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눈알 사이즈가? 탁구공? 탁구공 하나 정도 사이즈 돼요. 제법 크죠? 네, 자. 여기가 공막이고, 그 다음에 맨 바깥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각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각막. 맨 바깥에 빛이 맨 처음 눈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막이 각막이에요. 그래서 홍채의 바깥을 감싸는 투명한 막이고,
최초로 빛이 통과하는 부분이 바로 각막입니다. 이게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최초로 통과를 하는 부분이 바로 저 각막에 해당이 돼요. 각막은 총 여러분들 5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막이 이렇게 둘, 셋, 넷, 5겹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이렇게 5겹으로 되어 있는데, 예, 라식을 하게 되면 이 각막을 깎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깎냐면 맨 바깥에 뚜껑을 딱 한 겹 벗겨.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를 오목 렌즈 모양으로 이렇게 깎아. 그 다음에 맨 바깥에 껍데기를 다시 이렇게 덮어가지고 꼬매요. 이러면 안경 대신에 각막을 깎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렌즈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게 해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라식 수술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각막은 총 3겹, 5겹이 있는데 3겹까지는 통점이 없어요. 안 아파. 3겹까지 깎으면 안 아파. 근데 눈이 아주 많이 나빠서 4겹까지 깎아야 돼. 네. 근데 개 아프대. 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아프대요. 네. 눈이 진짜 말도 못하게 아프대요.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눈물이 계속 줄줄줄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네. 자. 그게 이제 라섹이죠. 그렇게 깎아버리면. 자. 그 다음에는 이 각막을 통과한 빛이 어디를 들어오냐면 이제 홍채를 통과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홍채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눈동자예요. 눈동자에서 가운데 뭐가 있니? 동공이죠. 그죠? 거짓말하면 흔들리는 동공. 그죠? 네, 동공이 흔들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에 얘가 홍채예요. 이렇게 눈동자 모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얘가 홍채고, 가운데 있는 이 구멍이 동공이에요. 여기가. 예, 여기가 동공인데, 동공은 눈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구멍이고, 동공은 사이즈가 변해요. 자, 밝은 데 들어가면은 동공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죠. 빛이 양이 많으니까. 사진기의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이렇게 작아져요. 근데 만약에 어두운 데 가면 동공이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다. 이렇게. 집에 강아지나 고양이 기르면, 예, 후레쉬를 갖다가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 눈에 이렇게 대보잖아요. 그럼 동공이 이렇게 작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두워지면은 다시 동공이 이렇게 커집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동공을 반사를 담당하는 중추가 우리 뇌 중에 중간뇌라고 하는 뇌인데, 그래서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기절하거나 머리가 다쳐서 온 사람 동공 반사한다고 눈 이렇게 깐 다음에 후레쉬로 의사들이 딸깍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동공 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의식이 없더라도 밝으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작아지고, 한쪽이 작아지면 이쪽도 같이 작아져요. 한쪽만 까지 않아. 두 쪽을 다 까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쪽하고 이쪽이 같이 줄어들었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뇌가 다쳤으면 이 사람은 심각한 거예요. 뇌사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동공 반사를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요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채의 운동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가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 동공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홍채에 해당이 되는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게 바로 홍채에 해당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홍채, 동공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뭘 통과해 주냐면은 수정체를 통과해 줘요. 볼록 렌즈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긴 수정체를 통과를 시켜서 그 수정체에서 빛이 굴절이 돼서 정확하게 여기 뒤에 있는 망막의 상이 딱 맺히도록 해주게 되는 게 바로 수정체입니다. 정확한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수정체고, 이 수정체도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랑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랑 두께가 달라져요. 굴절하는 빛의 정도를 다르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정체 옆에 보면은 근육이 붙어 있거든요. 네, 뭐 선모체랑 진대라는 게 있는데, 선모체가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노화가 일어나서 나이가 먹게 되면은
수정체가 이게 여러분들처럼 어린 학생들은 수정체가 탄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게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줄어들었다 커졌다를 잘 하는데 나이가 먹게 되면 수정체 탄력성이 떨어져요. 노화가 오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잘 안 두꺼워져요. 얇아져서. 그럼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노안. 그러니까 얇은데 얇아서 잘 안 두꺼워지니까 노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눈 나쁜 사람들은 두꺼워져서 잘 안 얇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가까운 근거리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더 이제 좀 더 노화가 진행이 되면은 수정체가 혼탁해져요. 탁해져. 수정체가 말 그대로 왜 이름이 수정체겠니? 이름이 왜 수정체겠어? 수정처럼 수정구슬 투명해야 돼요. 원래 수정체는 대단히 완전히 맑아서 투명해야 돼요. 그래서 볼록 렌즈처럼 여기서 굴절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노화가 일어나면은 이 수정체가 어떻게 되면 탁해져요. 탁해져서 뿌옇게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하얗게 변해요. 그럼 앞이 어떻게 되겠어? 잘 안 보이죠?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백내장이라고 해요. 예, 이게 녹색으로 변하면 녹내장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백내장은 보통 노화가 진행이 되면 하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근데 여러분들 눈알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 안구는 속에가 비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콩 눈 찌르면 쑥 들어가 버릴 거 아니냐. 탁구공 찌그러지는 것 마냥 뭐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키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안구 안쪽은 어떻게 돼 있어야 되겠어? 탄력성 있는 액체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리체예요. 유리체. 유리체. 그러니까 안구 속을 채우고 있는 투명한 유리처럼 투명한 물질로 눈의 형태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이 안에서 알겠죠?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뒤에 보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가 있냐면은 망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망막. 실제로 굴절된 빛에 의해서 상이 맺히는 곳이 바로 망막이고요. 그 다음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뭐가 존재해요? 시각 세포가 요 망막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시각 세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시각 세포에서는 색을 감지하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물체의 형태하고 명암을 감지를 해주는 세포가 있는데 색을 감지해주는 C세포가 뭐가 있냐면은 원뿔세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모양이 원뿔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겨서 원뿔세포라고 하고요. 형태나 명암을 감지하는 거를 막대세포라고 해요. 원래 예전에 간상세포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다란 막대 모양으로 생겼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몸에 있는 눈에 있는 시각세포의 원뿔세포는 종류가 크게 세 종류예요. 빛의 3원색에 해당이 되는 세 가지의 원뿔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뭐뭐에서 빛의 3원색이 R, G, B 이렇게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적원뿔세포, 녹원뿔세포, 청원뿔세포에서 세 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빛이 실제로 들어오면 우리 눈 안에 있는 원뿔세포가 딱 세 개가 이게 어떻게 돼? 빛에 들어있는 파장에 따라서 이 파장의 색깔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이 안에서 색깔을 감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 빛이 들어오면은 적원뿔세포랑 녹원뿔세포가 동시에 다 반응을 해가지고 합성된 노란색이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해주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망막이 있고요. 여기가 망막이고 여기 망막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황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황반. 망막 안에서 시각세포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 황반에 해당이 되고요. 이곳에 정확하게 상이 맺혀야 선명하게 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망막에는 시세포가 있고 이 시세포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을 뭐라고 불러준다? 황반이라고 불러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맹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냥 국어에서 쓰죠. 뭐가 맹점이다. 이 부분이 되게 취약하다 라는 의미로 보통 뭐에 대해서 맹점이다. 맹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원래는 맹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면은 C세포들에 의한 자극이
시신경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바로 요 맹점이에요. 시각신경이 모여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시세포가 없어요. 이 맹점에는 시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혀도 보이지가 않아요. 맹점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한쪽 눈 가리고 이렇게 뿅아리 보세요. 뿅아리 그림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보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뿅아리가 안 보여. 여러분들이 보면 한쪽 눈을 가리고 보면 여기 있는 9, 10, 11, 12, 13까지 한쪽 눈으로만 쭉 보다 보면은 뿅아리가 안 보여요. 즉 숫자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은 병아리가 안 보이는 지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빛은 들어오는데 볼 수 있는 시야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어느 정도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11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뿅아리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맹점에 상이 맺히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세포가 빛에 의해서 흥분하면 이 흥분한 자극이 시신경을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뇌, 그 중에서도 시각 중추가 어디냐면은 대뇌예요, 대뇌. 대뇌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극장 가면 영화 시작하면은 불을 어떻게 돼요? 켜요, 꺼요? 그죠? 왜 꺼? 불을 켜놓으면은 영화가 어떻게 보여요? 흐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불을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도 상이 또렷하게 정확하게 맺히려고 하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눈 내부를 어둡게 만들어서 상이 또렷하게 맺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상이 또렷하게 맺히도록, 더 선명하게 맺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다? 맥락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의 각 구조랑 기능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물체를 볼 때 빛이 어떤 과정을 어떤 부분을 통과를 해서 보느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빛이 각막을 맨 처음에 통과를 하고 수정체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리체 통과한 다음에 망막에 시세포에 빛이 닿으면 여기서 흥분을 한 자극이 시신경을 통해서 뇌, 그 중에서도 대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대뇌에서 우리가 뭔가를 봤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 형성 과정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눈의 조절 과정 봅시다. 요거는 매번 시험에 100%만 나오거든요. 자, 보면은 눈은 크게 밝기를 조절하고 빛의 양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물체의 거리에 따라서 원근을 조절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은 주변의 밝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 변화로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양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눈이 어떻게 돼? 눈부시죠. 빛이 너무 세면 눈뽕. 빛이 너무 많이. 태양 보면은 눈을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빛이 세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홍채의 크기에 따라서 동공의 크기가 변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조절이 되고요. 이 동공 크기를 조절해 주는 거는 우리 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중간뇌라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부분이 조절해 주는데, 자, 주변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축소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변이 어두우면은 동공이 확장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선생님이 눈동자를 어떻게 그려줬어요? 이렇게 그려줬죠. 얘가 동공이고 바깥에 있는 게 홍채 근육이에요. 이 홍채가 수축하면 여기 있는 동공을 어떻게 해요? 밖으로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수축하면 동공이 어떻게 돼서? 커져요. 그죠? 그 다음에 홍채가 이완하면 어떻게 돼요? 동공이 작아져 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두 개를. 주변이 밝을 때는 홍채가 확장된다. 홍채가 이완이 되면서 동공이 축소가 되고요. 주변이 어두우면은
통째를 수축시켜서 동공을 확장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물체와의 거리에 따른 수정체의 두께 변화. 그래서 상을 더 또렷하게 맺히게 해주는 건데,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굴절을 많이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체를 두께를 어떻게 해줘요? 두껍게 해줘요.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고, 먼 곳을 볼 때는 상대적으로 빛을 좀 덜 굴절시켜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요? 수정체를 얇게 해줘요. 가까운 곳은 수정체가 두껍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지는데,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 주는 게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선모체라고 하는 게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은, 수정체 쪽으로 수축을 하면은 수정체가 두꺼워지고요. 선모체가 이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볼 때는 선모체가 어떻게 돼요? 수축하고,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알겠죠? 거꾸로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하고, 그래서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알겠어요? 요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항상 이 원근 조절하는 것과 빛의 양 조절하는 내용은 항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피부 감각 봅시다. 시각을 했고, 자, 시각은 이제 빛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우리 감각기관에 해당이 됐고요. 보통 우리가 피부 감각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그냥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어? 촉각, 뭐 닿는 느낌이라고 하지만 이거 말고 대단히 많아요. 즉, 피부를 통해서 느끼는 부드러움, 딱딱함, 차가움, 따뜻함, 아픔, 이런 것들이 바로 피부 감각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이 부드러움이나 딱딱함 같은 경우에는 뭘 느끼는 거냐면은 실제로는 이게 압력이에요, 압력. 얼마나 얘가 압력이 작용을 하는가고, 그 다음에는 차가움하고 따뜻함 같은 경우에는 뭘 느끼는 거냐면은 온도 변화를 느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뭐가 몇 도보다 이하면은 차갑다, 몇 도 이상이면은 따뜻하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얘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움은 낮아지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도 물에 넣었다가 손가락을 30도 물에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워졌다라고 느끼는 거고, 10도씨 물에 넣었다가 15도씨 물로 넣으면 따뜻해졌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가움은 낮아지는 온도 변화를, 따뜻한 거는 높아지는 온도 변화를 느끼는 거다. 그 다음에는 아픔은 보통 이제 통점에 해당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통각인데, 이게 너무 거칠어도 어떻게 돼요? 아프고, 그죠? 그 다음에는 너무 세게 눌러도 아프고, 너무 뜨거워도 어떻게 돼요? 아프죠? 너무 화상 입으면 아프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너무 차가워도 어떻게 돼요? 아프죠? 얼음 손에 쥐고 있으면 막 손이 시리다 못해 나중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모든 피부 감각이 극대치로 가면 여기는 다 뭘로 수렴이 돼요? 통각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아프다라고 느끼게 되고, 우리 감각점 중에는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통, 압, 촉, 냉, 온 중에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 뭐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순서대로 써 있는 거예요, 지금. 통점이 제일 많아요, 우리 몸 안에. 우리 몸에서는 통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압, 촉, 냉, 온, 이런 순서대로 감각점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왜 통점이 제일 많을까? 많이 아프니까. 통점이 많으면은 엄살이 심할까? 유난히 통점이 많은 사람은 막 아파 막 이럴까? 그런 건 아니고, 왜 통점이 많냐면 아프면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일단
아프면 우리 몸에서는 일단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야, 니네들이 가다가 앞정을 밟았어. 개 아플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 몸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감각이 느끼게 되면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발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즉 통점이 이렇게 통각으로 되고, 통각이 가장 많아요. 가장 통점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는 가장 통점이 많은 이유는 여기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신체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통점이 가장 많은 거다. 아프다라고 느끼면 일단은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통점, 앞점, 그 다음에는 촉점, 냉점, 온점 이런 순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지는 않고 이 부위마다 다르게 분포를 해요. 그래서 더 예민한 곳이 있고 좀 둔한 곳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제일 예민한 곳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 감각기관이 제일 많아서 제일 예민한 곳 어딜까? 얼굴도 그런데 더 많은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손끝이에요. 손끝, 발끝. 특히나 손끝은 되게 감각점이 많아요. 그래서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보면은 점자책을 손끝으로 읽잖아요. 그게 이게 감각점이 많다 보니까 예민하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잘 어떻게 해요?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끝부분에 많고 제일 둔한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어딜 것 같아? 우리 몸에서 감각점의 분포가 제일 적어서 좀 둔하다. 등이에요, 등. 그래서 이거를 이점검전법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냐면은 이쑤시개 두 개를요, 거리를 조절을 해가면서 놓고서 요거를 조금씩 줄여가면서 찔러보는 거예요. 이게 콕 눌러봐요. 그래서 이거를 2점으로 느끼는 최소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어떻게 되겠어? 감각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느 정도 등 같은 데는 많이 붙여놓으면은 찌르면 이게 1개인지 2개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손끝 같은 데는 보면은 이게 1개인지 2개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감각점의 분포가 많을수록 2점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가 어떻다? 짧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 분포하는 개수 차이가 있어요. 특정 감각점이 많은 부위는 그 감각점이 받아들이는 자극에 더 예민하게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통점이 가장 많이 분포해서 통증에 가장 예민해요. 그 이유는 얘기했지만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점이 가장 많다. 그래서 사람이 아픈 거를 피하려고 하는 회피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회피반사.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체를 딱 닿으면 그냥 막 바로 떼거든요. 근데 이게 순서가 뜨거워 떼는 게 아니라 떼고 뜨거워예요. 먼저 떼는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이게 순식간이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가다가 맨발로 레고를 밟았어. 그럼 공중부양할 거 아니에요. 벌쩍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뛰고 아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피부 감각을 느끼는 과정은 자극을 주면은 피부의 감각점에 자극이 가고, 그러면 피부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는데, 정확하게는 뇌 중에서도 대뇌가 모든 감각기관의 최고 중추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냉점이 온점보다 더 이제 많냐면, 사람이 고체온 상태도 위험하고 저체온 상태도 위험해요. 근데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하냐면, 사람은 체온이 40도씨까지가 넘어간 상태로 계속 유지가 돼버리면 생명에 위협이 느껴져요. 근데 사람 체온은 2도씨만 낮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더라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온에 더 민감해요, 사람 체온이. 그러니까 사람이 36.5도에서 2도만 계속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더라도 저체온증으로 사망이 가능한데, 대신에 사람 체온이 36.5도잖아요. 이게 38.5도가 돼도 이걸로 사망하진 않아요. 40도 이상의 고열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위험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냉점, 그러니까 더 차가운 게 따뜻한 것보다는 좀 더 어떻게 된다? 더
예민해야 우리 몸을 더 보호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더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감각점 분포가 어떻다? 더 많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보자. 자, 1번. 자,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주는 부분은 선모체죠. 그러니까 C죠, C. 선모체. 자, 볼록 렌즈와 같이 빛을 굴절시키는 거는 B죠. B. 수정체. 검은 색소가 있어서 눈 속을 어둡게 해주는 거는 이 중에서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맥락막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맥락막인 게 D네요. D. 네, 여기가 바로 맥락막. 자, 그 다음에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시각세포가 있는 부분은 이 망막이죠. 망막. 자, 그 다음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는 부분은 A. 홍채고, 그 다음에는 눈의 가장 바깥을 싸고 있는 막 F. 공막이죠. 그러니까 눈의 흰자 부위예요. 공막. 여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유리체에 해당이 돼요. 참고로 여러분들 홍채 아이야, 어이 아니야. 홍채라고 쓰면 안 돼요. 자, 다음은 물체를 보는 과정을 나타냈다. 빛이 각막을 지나고 나면은 일단은 굴절해야 되니까 수정체를 쓰는 거예요. 유리체를 지난 다음에 망막에 시각세포, 시신경, 뇌, 요 순으로 가야 되겠죠. 다음에 3번. 오른쪽 그림은 주변이 밝을 때 하고 어두울 때의 눈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지금 동공이 누가 더 커요? 이 경우가 지금 동공이 더 크죠. 이만큼이 동공이고 여기서 이렇게가 동공이니까 그러니까 동공이 커졌을 때는 주변이 어두울 때예요. 따라서 가는 동공이 작으니까 주변이 밝을 때 홍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완된 거죠. 그러니까 동공이 작아지려면 홍채가 확장이 된 거고 가에서 나로 가면서 동공의 크기가 커져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먼 곳을 볼 때하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이게 먼 곳과 가까운 곳을 구분하는 눈의 원근 조절 과정에 해당이 되는데 눈에서 일어나는 조절 작용을 설명을 하면 먼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이완을 해서 수정체 두께가 얇아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선모체가 수축을 해서 수정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주면 XO, XOO예요. XO, XOO. 즉, 감각점은 몸 전체에 고르지 않아요. 특정 부위에 감각성이 많은데 특히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손끝에 많고 요 입술에도 많아요. 되게. 그 다음에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를 감지하는 게 아니라 냉점은 뭘 감지한다? 선생님이 낮아지는 온도 변화, 온점은 높아지는 온도 변화를 감지를 해줘요. 온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